기러기 아빠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남자는 그걸 충분히 누리는 것 같았다. 아내에겐 비밀 아닌 비밀인 채로 그렇게 시작한 출장 요리사 생활이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언제부턴가 내 모습에서 주부 냄새가 났다.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은 뭐지? 바로 그거였어. 아내한테서도 맡아지던 그 암내. 사진 속의 여자가 아내가 분명했다. 당신 미친 거 아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입담으로 1203호 남자의 여자 사람 친구가 내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빗나가길 바랐다. 그런데 떨칠 수 없는 이 깨림직함은 또 뭐지? 당신 참 잔인하다. 이렇게까진 할 건 없잖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하소담이 읽어주는 한국 소설 많이 감상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정희수 작가님의 냄새를 보다입니다. 개철수가 죽었다라는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인데요. 직장에서 위아래로 치이던 화자는 능력 있고 관대하기까지 한 아내 덕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있음직한 오늘날 가정의 모습을 그렸구나 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작가님께서 결론을 우리에게 미루시고 넌지시 메모지를 건네셨습니다. 아내와 남자, 그리고 화자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독자분들께 오늘의 미션 하나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소담의 댓글에 이어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다. 매력 있어. 재밌고 문장이 매력 있어. 냄새를 보다. 정희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체불명의 냄새가 와락 달려든다. 엿새 만에 찾아온 나를 반긴 건 집안 가득 고인 낯선 냄새였다. 하지만 냄새에 취해 시간을 토막낼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화장실 입구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비틀리 모양 그대로 말라있는 걸레가 눈에 들어온다.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발밑에 먼지들이 일어나는 것만 같다. 식탁 위쪽에 걸린 메모판에서 남자가 남긴 메모글을 찾아 읽는다. 오늘따라 흘려 쓴 글씨체가 안정감이 없어 보인다. 복지리탕 굿 근사했어요. 이번 출사 때 카메라에 담을 곳은 여름 설악. 폭잡 스테이크 부탁해요. 통장 확인해 보시고요. 수고. 남자는 매번 전하고 싶은 말이나 요구사항을 메모를 통해 전달했다. 음식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남자를 따라 나도 같은 방법으로 의사 전달을 했다. 음식 재료비나 자질구레한 생활 필수품을 사는 데 지출한 돈은 영수증과 함께 메모를 통해서 청구했다. 청구한 금액은 주 단위로 통장에 입금됐다. 선 지출, 후 입금인 셈이다. 주방에 있는 환풍기 버튼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집안에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끌려나간다. 문이라 문은 모두 열어져 쳤다. 달구어진 8월의 공기가 밀려 들어온다. 실내를 가득 메운 냄새만큼이나 기분 나쁘게 후텁지근한 바람이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음식을 확인한 다음 단지 내 마트에 전화해서 오늘 조리할 음식 재료들을 주문한다. 거실 청소와 빨래, 커피 타임, 음식 만들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대충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다. 청소와 빨래는 계약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냥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도와주는 것뿐이다. 남자는 그런 나의 마음 씀씀이를 늘 고마워했다. 커피 머신에 물을 붓고 캡슐을 넣었다. 은은한 커피향이 빠르게 집안을 점령한다. 커피가 내려지는 동안 젠 동작으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널려있던 잡동사니들이 내 손길을 따라 제자리를 찾는다. 두 권의 책은 책꽂이에, 쓰고 난 면봉은 쓰레기통으로,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은 주방 개수대로, 그리고 뚜껑 열린 로션과 손톱깎이는 거실 사방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화장실 빨래 바구니에서 분리한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청소기를 챙겨들었다. 거실 바닥을 훑던 청소기가 소파 밑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집어 삼키려다 말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낸다. 전원을 끄고 확인해 보니 흡입구에 조그만 비닐 주머니가 걸려있다. 그제야 쿠션 옆에 놓여있는 콘돔 케이스가 눈에 들어온다. 개봉했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얘기도 된다. 산에 혼자 사는 집에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뒤로하고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12개들이 곽 안에 9개가 남아있다. 엿새 동안 3개를 사용한 셈이다. 겉면에 표지된 사이즈, 특대에 눈길이 머문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특대라면? 남자의 신체 일부를 상상해본다. 격정적인 순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특 대접을 받은 게 분명했다. 사용한 나머지 2개의 콘돔은 휴지통에서 발견됐다. 청소기에 반쯤 걸린 콘돔을 처리하는데 구역질이 났다. 거실 벽면에 걸린 사진 속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른 치아를 드러낸 채 활짝 웃고 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여자의 눈길이 나를 향해 있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달아오른다. 재빨리 등을 돌려 청소기를 밀고 주방 쪽으로 갔다. 민망함이 뒤통수에 따라 붙는다. 오늘 준비할 요리는 미삼 무침, 호박전, 황태구이, 그리고 남자가 특별 주문한 폭찹 스테이크다. 폭찹 스테이크와 호박전, 황태구이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별식을 만드는 날만큼은 재료 구입비를 아끼지 않았다. 남자는 가끔 평소엔 잘 먹지 않던 별식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나의 요리 솜씨를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같은 양념을 써도 양념을 넣는 순서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요리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미식가이면서 대식가였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남자가 고마웠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툭 하면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술 파티를 벌이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도 덩달아 바빠지곤 했다. 기러기 아빠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남자는 그걸 충분히 누리는 것 같았다. 남자는 나를 셰프 정이라고 불렀는데 가끔은 정 셰프라고 할 때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시에서 5시 사이 나는 남자가 사는 H아파트 107동 1203호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한다. 아내에겐 아직 비밀이다.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가 눈치챌 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 사실 그보다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하게 될지 몰라 얘기를 안 했다. 나의 부재에 대해 물으면 적당히 둘러대면 그뿐이다. 사우나를 다녀왔다거나 영화를 보고 왔다고. 다행히 아내는 내가 뭘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이나 가사에 올인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돈이 궁해서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어렵게 취득한 조리사 자격증을 장롱 면허로 썩히기가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었다. 자격증을 손에 넣긴 했지만 두 식구 먹자고 매일 색다른 음식을 장만할 수도 없고 뷔페나 음식점에서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초보자에게 선뜻 자리를 내줄 사람은 없었다. 할 일 없이 인터넷에서 레시피만 뒤적이고 있을 때였다. 재료를 마음껏 쓰면서 실력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남자가 제시한 조건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노동의 대가치고 보수도 후한 편이었다. 안방과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을 뺀 모든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했다. 아파트 구조는 거기서 거기였다. 크게 낯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방과 거실 공간이 나의 일터가 되는 셈이었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살짝 긴장됐다. 그렇게 시작한 출장 요리사 생활이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아내에겐 비밀 아닌 비밀인 채로. 후배에게 승진의 기회를 내주고 의기소침해 있는 나의 고민을 덜어준 이는 고맙게도 아내였다. 큰 고민 없이 회사의 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경제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2번이나 전국 판매왕 1위에 오를 정도로 영업 실적이 뛰어났다. 한 달 수입이 퇴사 직전 내 월급의 몇 배가 됐다. 가정경제의 실권은 자연스레 아내에게 넘어갔다.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아내와 나는 역할을 바꾸었다. 아내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이름으로 된 재물이 늘어났다.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 고지서가 아내 이름으로 날아들었다. 내 명의로 된 것이 있다면 수익자가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생명보험 증서뿐이었다. 가정경제는 물론 생명줄마저 아내에게 저당 잡힌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입지를 넓혀가는 아내와 달리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술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다. 시쳇말로 혼술족.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만큼 아내는 남편인 내게도 관대했다. 언제부턴가 내 모습에서 주부 냄새가 났다. 빨래하고 시장을 보는 것은 물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내 몫이었다. 아내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계산해가며 식단을 짰다. 색다른 음식이 식탁에 오를 때마다 아내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의 인류 요리사였지 싶어요. 음식을 눈으로도 먹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차마 먹기 아까운 음식도 많다니까? 그거 몰라? 인류 요리사가 대부분이 남자라는 거. 그러게요. 인류 호텔 셰프들이 모두 남자라면서요. 요즘 TV를 보면 요리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던데 그거 당신이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실력 있겠다. 외모 받쳐주겠다. 거기에 능력 있는 마누라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내의 칭찬이 싫지 않았다. 남편 길을 세워주려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아내가 미더웠다.
아내의 말대로 난 전생에 인류 요리사였거나 여자가 아니었을까? 요리학원에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딴 것도 순전히 아내의 칭찬 때문이었다. 요리하는 시간만큼은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정간의 먹방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음식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다. 음식 재료와 조리 과정을 담은 레시피를 만들고 정성껏 만든 음식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렸다. 생각 외로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루 방문자 수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회원이 블로그를 들락이며 음식 정보를 교환했다. 1203호 남자를 만난 것도 블로그에서였다.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우린 짧은 시간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남자가 남긴 댓글만 보고도 그의 음식 취향이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기러기 아빠라고 소개했다. 혼자 살다 보니 음식 만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며 슬쩍슬쩍 내 맘을 떠보곤 했다. 내가 곁을 주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요즘 음식을 만들어 파는 반찬 가게도 많던데 나는 그냥 음식 만드는 걸 즐기는 것뿐 집 식구 위에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봐요.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손들면 되잖아요. 내 식성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으로 정 셰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심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때를 쓰다시피 내게 매달렸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동안 배운 요리를 실습하기에 최상의 조건인지도 몰랐다. 먼지와 냄새를 빨아들이던 한풍기와 청소기의 소음이 멈추고서야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얘의 그 정체불명의 냄새만큼은 완전히 가시질 않는다. 머그잔에 커피를 따른 뒤 얼음을 가득 채웠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였다. 내 집처럼 편안한 것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복지리탕 굿, 근사했어요. 메모판의 쪽지글이 눈에 들어온다. 다음번 메뉴에 복지리탕을 추가해야겠다.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은 마트에서 주문한 재료들이 배달되면서부터이다. 도톰하게 썬 돼지고기를 방망이로 두드려 칼집을 내고 마늘과 생강가루 그리고 후추와 소금을 뿌려 재은 뒤 한 장씩 랩을 씌우고 호일에 싸서 몇 장은 냉동실에 남은 몇 장은 냉장실에 넣었다. 물기를 뺀 황태는 미리 준비한 양념장에 재워놓고 미삼은 고추장과 가진 양념을 넣어 새콤 달콤하게 무쳤다. 손이 많이 가는 호박전 대신 양상추와 남은 야채를 이용해 야채 샐러드를 만들었다.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을 정리하고 오늘 지출액과 전날 사항을 적어 메모판에 붙여놓았다. 더위에 입맛 잃지 말고 건강 챙기라는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5시 30분. 시계를 보니 집에 돌아갈 시간에서 30분이나 지나 있다. 그렇다고 남자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확률로 보면 그랬다. 첫 만남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집 안팎에서 남자와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도 쉽지 않았다. 소통은 메모판에 붙은 쪽지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아직도 내가 보낸 메시지가 읽음 표시가 안 된 채 휴대폰 카톡방에 쌓여 있다. 땀을 흘려서인지 갈증이 났다. 시원한 맥주가 생각났다. 커피 머신에 남아있는 커피를 유리컵에 따라 얼음을 가득 채운 뒤 거실로 나왔다. 하루 일과를 마친 느긋함이 커피 맛을 더해준다. 남자를 만난 건 현관문 앞에서였다. 어색함도 잠시.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집 앞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들어갑시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 한잔 합시다. 후텁지근하니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올 들어 최고로 더운 것 같아요. 얼결에 남자를 따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반가움의 표시인지 아니면 원래 수다스러운 사람인지 남자는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냈다. 하긴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이 그립고 말이 고프기도 할 것이다. 남자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술상을 겸한 식사 준비를 했다. 마치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아내처럼. 남자는 식사를 하면서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대부분 사진 촬영에 관한 얘기였다. 셰프정님 덕분에 출사팀에서 내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챙겨가는 음식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이 이젠 친구들의 아지트가 돼버렸어요. 정 셰프만 믿고 판을 버리는데 아내가 알면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던데 출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되나요? 취소했어요. 뭐 대단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진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든 전문가든 사진 찍는 친구들이 있어 좋겠네요. 나이 들어가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살짝 부럽네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별놈 다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땐 가끔 주먹질도 해요. 그러고도 다음 출사 때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떠들며 전시회 출품할 작품 얘기도 하고 그래요. 작품 얘기할 때만큼은 세상 진지하죠. 셰프정은 요리 말고 또 다른 취미로 뭐가 있을까요? 음식 만드는 게 취미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어쩌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또 이렇게 용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요리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네요. 사실 내가 요리를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리사는 외로운 직업이에요. 보조가 있다고 해도 결국엔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칼과 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손을 푸는 정도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할만해요. 정성껏 만든 요리를 카메라에 담아 레시피와 함께 블로그에 올리곤 하는데 그게 취미라면 취미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빈 술병이 늘어갔다. 사진에 관심을 보이자 남자는 술을 마시다 말고 보여줄 게 있다며 작업실로 나를 안내했다. 남자의 뒤를 쫓던 나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문은 처음부터 잠겨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비틀자 문이 아무 저항 없이 뒤로 물러났다. 지난 몇 달 동안 왜 나는 한 번도 작업실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게 주어진 공간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남자는 나를 그만큼 믿었던 것일까? 남자가 작업실이라고 말하는 작은 방은 아이가 쓰던 공부방인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카메라와 망원 렌즈, 삼각대 등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리지 못하고 밀려난 액자들이 방바닥에 포개진 채 쌓여 있었다. 사진작가라면 있을 법한 암실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액자 속 사진은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는데 주로 바위를 모델로 한 사진이었다. 바위 사진이 많네요. 사진이든 그림이든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대상을 고를 때 바위를 고집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처음부터 바위를 찍은 건 아니고요. 풍경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히 그쪽에 눈이 가더군요. 귀암괴석의 오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을 만나는 날이면 횡재를 한 것처럼 기분이 들뜨기도 해요. 바위를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유명한 화가가 터치한 추상화나
무슨 상형 문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자연이 빚어낸 최상의 예술 작품이죠. 패션 디자이너들이 바이무니에서 영감을 얻어 텍스타일 디자인에 접목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무엇보다 바위는 우직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굳이 바위를 고집하는 이유를 들자면 그렇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인물 사진은 없나요? 몇 장 있긴 한데 그게 좀... 남자가 책상 서랍에서 인화된 사진을 몇 장 더 꺼내 늘어놓았다. 얼굴을 가린 채 등을 보이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한 발라의 누드 사진이었다. 전문 모델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살짝 보이는 얼굴선만으로도 상당한 미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은 뭐지? 전문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을 모델로 쓰기도 하나요? 친구예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여자. 기러기 아빠로 산 지 5년이 넘었어요. 남자끼리니까 이 정도는 용서가 되겠죠. 만난 지 좀 됐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 여자분 대단하네요. 몸매도 용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위기에 취해서 찍은 거예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전시에 출품할 작품 사진도 아닌데 이만하면 훌륭하죠. 다 좋은데 그 여자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냄새예요. 액취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름철엔 그 냄새가 더 심해요. 좋을 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만나기가 꺼려질 정도로 그 냄새가 역겹더군요. 하긴 5년이면 애정이 식을 때도 됐죠. 남자가 말을 하다 말고 얼굴을 찡그린다. 아, 바로 그거였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실내에 고여있던 정체불명의 냄새. 아내한테서도 맡아지던 그 암내. 염분이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더니 네가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아내의 액취증 때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다. 나는 왜 그동안 아내의 냄새에 그토록 둔했던 것일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방학 때 아내가 액취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생각나는 것일까? 아내의 냄새에 무디어지고 길들여진 것일까? 아니면 내 집이 아니라서 냄새에 무심했던 것일까? 남자가 계속 사진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가 유리잔 가득 맥주를 따라 내민다. 하지만 마주 앉아 술 마실 기분이 아니다. 신경은 자꾸만 사진 속에 들어있는 그 여자에게 머물렀다. 맞아. 그 냄새였어. 그런데 왜 난 확인도 하지 않고 아내의 냄새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일까? 속다는 금물이다. 아니라고 도리질을 하면서도 아내를 의심하고 흥분하는 나를 어쩔 수 없었다.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연락 줘. 생각은 계속 한쪽으로 치닫는다. 사진 속의 여자가 아내를 닮은 것도 같았다. 아니, 아내가 분명했다.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결혼생활 8년의 생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1시간이 지나도 아내에게선 답장이 없다. 휴대전화기를 찾아들었다. 빨리 집으로 좀 와.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와서 보면 알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빠요. 시간을 다툴 만큼 급한 일이라면 당신이 이쪽으로 오든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카메라를 찾아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고 아내를 기다렸다. 퇴근에 들어오는 아내를 낚아채다시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사랑을 나누려는 줄로 착각한 아내는 거칠게 반항했다. 당신 미친 거 아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나 지금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입 다물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아내를 힘으로 몰아붙였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형광 불빛 아래 아내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났다.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만 가려봐. 아니, 이렇게 옆으로 한번 누워봐. 미치려거든 고개 미치시든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보다는 낫겠다. 말을 하다 말고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의 말대로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사진 찍기를 멈출 수는 없었다. 아내의 냄새를 쫓아 허우적댔다. 이 순간만큼은 후각이 마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 셔터를 눌러댔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카메라 렌즈 안에 냄새가 콕콕 박히는 것만 같았다. 남자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제일 먼저 작은 방문부터 열어젖혔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사진을 꺼내 늘어놓았다. 도리질을 하면 할수록 사진 속 여자와 아내가 겹쳤다. 메모판에 쪽지글을 찾아 읽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셰프정이 사진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요. 자주 얼굴 봅시다. 취소됐던 여름 설악 출사팀 이번 주에 떠납니다. 간단하게 간식거리 좀 준비해 주세요. 늘 하던 대로 커피 메이커에 물을 올리고 청소를 한 다음 마트에 전화해서 요리할 재료들을 주문했다. 메뉴에 복지리탕을 추가했다. 배달된 재료들을 다듬어 씻어놓고 마지막으로 복을 손질했다. 먼저 도마 위에 복을 얹어놓고 배를 갈라 내장을 발라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칼을 잡은 오른손이 떨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칼끝이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스쳤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붉은 피가 도마 위에 뚝뚝 떨어졌다. 피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에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맡겼다. 수도물에 희석된 붉은 피가 수채 구멍을 향해 흘러내렸다.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손질하던 보고를 그대로 음식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메모지를 찾아들었다.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상황 봐서 연락드릴게요. 재료비 합계 49,600원. 영수증 확인해보세요. 출장 요리사. 시작이든 끝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제 이 일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다. 1203호 남자의 여자 사람 친구가 내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빗나가길 바랐다. 그런데 떨칠 수 없는 이 깨림직함은 또 뭐지? 남자의 집을 나와 곧바로 영화관으로 갔다. 액션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것도 같았다. 이틀 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남자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 빨랫감이 눈에 보였지만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갈등은 계속됐다. 쪽지기를 남기고 1203호를 나왔다. 내일 시간이 허락되면 뵐 수 있을까요? 저희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요. 남자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오겠다며 다친 손의 안부까지 물어왔다.
의외였다. 아내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으니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다. 남자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내가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날 것이라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늦으면 아내가 올 때까지 남자를 붙들어 놓으면 됐다. 술을 마시든 장기를 두든 방법은 있었다. 두 사람을 위한 만찬, 상차림은 남자와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다. 그래,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신경은 온통 현관문 쪽에 가 있다.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손님맞이 준비는 끝이 났다. 체크무늬 셔츠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골랐다. 7시 정각. 남자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벨을 눌렀다. 마치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맞춰 벨을 누르기라도 한 것처럼. 아내는 약속 시간에서 40분이 더 지난 후 세상 피곤을 모두 짊어진 얼굴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눈빛이 엉키는 순간 나는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당황하는 눈치였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당황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보니 소개하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주방에 가서야 생각이 났다. 두 분 얘기하고 있어요. 식사 준비되면 부를게요. 손님 모셔놓고 주방에만 있으면 어째요? 뭐 도울 거 없어요?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않고 아내가 주방으로 왔다. 여긴 내게 맡기고 나가서 손님 맞이나 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내도 1203호 남자도 별말이 없다. 결국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남자는 밥과 안주는 손도 안 대고 연거푸 술만 들이켰다.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 그러나 쉽게 일어날 생각을 않는다.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혼자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죠.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궁금한 게 있어요. 기러기 아빠라고 들었는데 여자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그러더군요. 사람은 사람을 째며 살아야 한다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례가 들린 듯 남자가 기침을 해댄다. 다 사는 방법이 있죠. 식사 문제야 셰프정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출사 때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내가 사진 찍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당신 참 잔인하다. 이렇게까진 할 건 없잖아. 아내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식탁에서 일어났다. 놀란 남자의 눈이 아내의 뒷모습을 쫓는다. 내가 뒤따라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는 벌써 문이 닫힌 뒤였다. 7, 6, 5. 나는 닥쳤던 개처럼 우두커니 서서 혼잣말처럼 숫자를 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자 앞에 놓인 유리잔 가득 맥주를 따랐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잔을 들어보였다. 남자도 나도 말없이 맥주잔을 비워갔다. 미인 아내를 두셨네요. 좋으시겠어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만났을 때 여자친구 몸에서 액취증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제 아내 몸에서도 그 냄새가 나요. 액취증보다 더 고약하고
지독한 불륜 냄새까지. 남자가 변명처럼 뭐라고 계속 떠들어댔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내다. 나는 말없이 전화기를 남자에게 건네주었다.